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짱가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대입도 10불불 49강 대입연산자 중복정의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연산자는 다른 연산자하고 다르게 디폴트 대입연산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중복정의하지 않아도 문법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클래스 하나를 정의를 해서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 연산자 중복 정의를 어떤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작업을 해보기로 해요. 이와 같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프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iostream using namespace sed 푸 형식 개체 하나를 생성하기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푸 형식 개체 푸2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푸에 푸2를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cout 푸2의 값을 푸의 값 확인을 해보기로 해요. 푸의 getValue 원래는 푸 개체 같은 경우엔 여기 한번 수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출력해 주기로 할게요. 필드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봐보시면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이제 1값을 갖고 있는 푸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를 출력하고 있고요. 푸2로 대입을 했을 때 푸2가 갖고 있는 값하고 같은 값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이게 컴파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연산자 같은 경우엔 개발자가 중복정의 해 주어야 하는데 대입연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중복정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걸 우리는 디폴트 대입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폴트 대입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개발자가 대입연산자를 중복정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때가 있는가. 디폴트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앞에서 복사 생성자 부분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복사 생성자처럼 얕은 복사만 합니다. 이 얘기는 메모리를 그대로 덤핑해서 복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복사 생성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떠한 배열 같은 경우에 자기 내에 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실제 동적으로 만든 그 개체 자체를 얕은 복사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 주소를 그냥 가리키기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동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얕은 복사하고 깊은 복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사 생성자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체 내부의 다른 개체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이럴 때가 대부분 깊은 복사가 필요할 때예요. 여기에서도 복사 생성자에서 예를 들었었던 것처럼 동적인 배열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개발자가 대입 연산자를 중복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하기로 할게요. 정수를 보관하는 배열인데 배열의 크기를 생성할 때
잡아서 할 거고요. 그 저장소의 크기예요. 그리고 사용량, 버퍼 크기, 그다음 보관 개수를 기억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그 초기에 캐파시티를 버퍼 크기를 입력 인자로 받을게요. 대신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디폴트 값 0을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DC array 저 버퍼를 그 공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각각의 그 개체마다 독립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깊은 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 생성자도 개발자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소멸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개체에서부터 그 복사하는 카피 메소드를 하나 제공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 연산하고 난 다음에 연산 결과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DC array 레퍼런스를 반환하게끔 했고, DC array 대입 연산자 그 우왕에 오는 소스 대입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소스의 내용이 변경되면 안 되니까 배열에 순차적으로 보관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배열에 보관한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출력하는 메소드하고 이 동적 배열을 초기화하는 메소드도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매개 변수는 선언부에서 클래스 내에서 만약에 디폴트 값을 명시했으면 소스 코드에서는 디폴트 값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제 각 멤버에다가 클래스 이름하고 스코프 연산자를 명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구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IOStream 쪽 있죠? 포함을 시키고 사용할게요.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생성자에선 먼저 초기에 해야 할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캐파시티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베이스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저장소의 크기를 전달받은 값으로 설정을 하기로 할게요. 복사 생성자에서도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소스의 내용으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소멸자에선 동적으로 만든 버퍼가 존재할 경우에 배열스럽게 생성을 했으니까 배열스럽게 소멸을 해 주어야 하겠죠. 자, 이제 카피 메소드를 해봅시다. 일단 자기 자신의 저장소의 크기를 소스의 저장소 크기하고 같게끔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자기 자신의 만약에 저장소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게 있으면 걔를 먼저 해제해주고,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새로운 저장소의 크기만큼의 저장소를 동쪽으로 만들어주고요. 보관한 데이터 개수도 소스하고 같게 해주고, 대신 반복 모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버퍼의 소스에 있는 버퍼 내용하고 같게끔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대입 연산자에선
전달받은 값으로 내부를 복사를 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카피 메소드를 만든 게 복사 생성자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대입 연산자에서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지금 카피 메소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입 연산자를 중복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복사 생성자를 중복 정의해야 될 때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복사 생성자 부분을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푸시백에선 usage 여기에선 그 꽉 찼을 경우에 꽉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값을 보관하기로 하고 꽉 차면 그 no operation 처리를 하기로 할게요. 물론 이제 그 STL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퍼 같은 경우에 저장소가 부족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배열도 있는데 지금은 자료 구조를 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리스트 함수에서는 배열에 보관되어 있는 요소들을 콘솔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초기화에서는 베이스 부분을 0으로 해주고 B capacity 하고 usage 부분을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dc array.header 해서 dc array 개체 첫 번째 array 저장소의 크기가 10이고 dc array1에 푸시백 4를 보관했습니다. 현재 보관된 건 4. 그리고 dc array2를 dc array1에서부터 복사 생성을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dc array2도 보관되어 있는 내용은 4가 될 거예요. dc array1.list 하게 되면 보관되어 있는 내용 4를 출력을 해주면 될 테고 dc array2도 리스트를 해달라 라고 하게 되면 4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때 dc array1에 푸시백을 해서 9를 보관을 하기로 할게요. 현재 4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9를 추가적으로 보관했고 dc array2에 푸시백해서 6을 보관하겠습니다. 4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6을 추가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dc array1을 리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4하고 9를 출력하는지 또 dc array2를 리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4와 6을 출력하는지 확인을 해 보기로 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복사 생성자에 대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dc array 3 해서 dc array 3에 dc array 1을 대입을 할게요. 이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원래 dc array1에는 4하고 9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dc array 3에도 4하고 9를 보관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dc array 1에 푸시백 10을 하기로 할게요. 그럼 얘는 4, 9, 10을 보관한 상태가 될 테고 dc array 3에도 푸시백 해서 3을 보관하기로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4, 9, 3을 보관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dc array1 리스트 통해 가지고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dc array 3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해서 잘 보관되는지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필드를 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값대로 잘 출력하고 있는지 4 출력하고 있고 49, 46 출력되고 있고 49, 10, 493 잘 출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복사 생성자도 정의하지 않았고 대입 연산자 중복 정의도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입 연산자 중복정의 했었던 걸 빼버리고 또 마찬가지로 복사 생성자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빼버릴게요. 그런다고 했을 때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내부에 있는 메모리 그대로 덤핑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44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보관을 하고 나면 보면은 두 가지 개체가 같은 버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값 자체가 엉뚱해지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엉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먹통이 됐습니다. 지금 그 잘못된 버그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종료도 잘 안 되고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복사 생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복사 생성하는 부분만 만약에 이제 바꿔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44 이번에는 4946 복사 생성한 부분은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대입 연산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그 버퍼를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료를 시켜도 이제 잘 종료가 되지도 않고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개체 내에 무언가 동적으로 생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체가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중복 정의해서 구현을 하게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컬렉션들 배열 같은 컬렉션을 사용할 때 인덱스 연산을 사용하잖아요. 그 인덱스 연산자를 중복 정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